안녕하세요. 판사의 마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성범죄 전담재판부에 제가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이 성범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판사 재직 시절에 성범죄 무죄 판결을 내린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성범죄는 법원 재판 단계까지 왔다면 사실 무죄 받는 경우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피의자 경우라면 경찰, 검찰 단계에서 미리 혐의 없음으로 이제 받는 게 가장 좋죠. 그렇지만 반대로 유능한 변호인의 조력을 잘 받으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원나잇 10개명 10원칙이라고 해서 성범죄 고소 확률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몇몇 변호사님들이 업로드를 하셨던데요. 판사 출신 변호사님의 시각도 궁금합니다. 아마 큰 틀에서 차이는 없겠지만 핵심적인 것만 추려서 5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90%가 여성이기 때문에 고소인 피해자를 여자로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녹음하세요. 무조건입니다. 처음 보는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말로만 하는 것보다 녹음 파일은 무혐의 판단의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성관계 전, 중, 후 모두 좋아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성관계 중인데요. 처음에 가벼운 스킨십을 하면서 손 잡아도 괜찮아? 가슴 만져도 괜찮아? 정도의 질문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성관계 시에도 가능한 특정 자세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상대방이 의식이 있고 동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앞뒤 정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싫다라는 표현을 한다면 참으세요. 튕기는 게 아니라 정말 싫을 수도 있습니다. 모텔까지 왔는데 성관계를 거부한다?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잘 달래주시고 그냥 푹 주무시는 게 상책입니다. 한편 성관계 전의 녹음 파일은 서로 호감이 있어서 합의하에 숙박업소로 이동했다는 증거로 의미가 있습니다. 성관계 후의 녹음은요, 둘이 전혀 문제없이 헤어졌다는 것으로서 무고의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핸드폰이 됐든 초소형 녹음기기를 구매하시든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다만 녹음하라고 했다고 해서 영상 촬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숙박업소 출입은요, 함께 걸어가시고 결제는 가급 여자가 하도록 하세요. 보통 원나잇은 술 마시고 하는 경우가 많죠. 처음 만난 사이다 보니까 서로 주량도 알기 어렵고 설령 상대방 여성이 주량을 말한다고 한들 그게 진짜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주량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상태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주사가요, 취하면 술 계속 마시고 다음날 돼서 기억 하나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상태 여성과 원나잇 하면 준강간으로 고소받을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택시 타고 가도요, 모텔 바로 앞에 내리지 마시고 편의점 잠깐 들러서 숙취 해소제 사서 가자고 하든지 이런 핑계를 대서라도 근처에 내려서 모텔까지 똑바로 잘 걷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걷는 것조차 힘들어서 부축해서 갈 정도의 상황이라면 법원에서는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가 어려운 상태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날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 여러 번 부르면서 성관계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깔끔하게 술집부터 엠빵을 하시거나 앞에 1차권, 2차권, 3차권 남자분이 내시고 모텔만큼은 여성분이 내게 하는 것이 계산할 수 있는 의식이 있었다. 모텔에 오는 것에 동의했다. 이런 2가지를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여성분이 모텔비 결제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나 싫은 내색을 표현하는 경우 있다고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편의점에 들르세요. 콘돔을 구매하면서 그 콘돔만큼은 여성이 구매하게 하세요. 세 번째는요, 만남 전후의 카톡 등 증거를 남기세요. 랜덤 채팅이든 카카오톡이든 캡처를 하든지 카톡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호감의 증거를 잘 남기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성범죄는 진실 게임이에요.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원나잇 이후 절대 잠수 타지 마세요. 제 의뢰인 중에 원나잇 성범죄로 3차례 고소당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성관계 이후에 아침 식사를 꼭 같이 하고 집 가는 것까지
카카오 택시를 잡아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잘 가고 있는지, 잘 도착했는지, 컨디션은 괜찮은지 안부를 묻고 함께해서 좋았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기십니다. 남성분들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처음 본 사이라고 할지라도 잠까지 자고 나면 내가 얘랑 사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잠수를 탄다? 상대방도 하룻밤 그냥 즐겼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화가 내서 내가 하룻밤 용인가? 이렇게 고소하는 경우가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1, 2년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보내시기 싫으시다면 잘 마무리하는 것, 애프터케어 중요합니다. 5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억울하다면 절대 사과하지 마세요. 무고를 결심한 여성분들은 이미 여러 커뮤니티에서 실제 사례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짜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과하면 고소 안 하겠다든지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오히려 강공으로 당일에 있었던 팩트를 잘 나열하시고 당황스러운 감정을 표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원나잇 5개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청춘을 즐기시는 것도 좋지만 잘 못하면 그 청춘이 하루하루 지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여성과 성관계, 특히 원나잇을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다 해주세요.